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보시게 되는 건 21일차 사장의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용과 징계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시험에 대한 내용까지만 정리를 할 거고요. 교육훈련에 대한 내용은 내일 아침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선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용, 요 말에 대한 정의가 정부 조직에서 사람을 선발해서 움직여 쓰는 활동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임용은 제가 크게 카테고리를 늘 말씀해 드렸지만 외부에서 사람을 임용하는 외부 임용, 요걸 보기 위해서, 요걸 하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자, 그다음 내부 임용. 수직적, 수평적 이동, 징계에도 일부 포함을 하게 되죠. 그걸 우리가 현재 내부 임용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임용이란 카테고리 내에서 시험과 다양한 형태의 내부 임용, 인사, 이동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17번하고 18번은요, 바로 이 임용 시험에 관련된 내용이죠. 시험의 기준 타당성 아시겠지만 기준을 정해놓고 타당성을 따집니다. 시험 성적이 다른 실적 기준과 얼마나 부합하느냐에 경험적 차원에서 판단되는 타당성.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기준 타당도는 우리가 시험 성적으로 채용했을 때 채용 이후에 근무 실적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 얼마나 근무 실적에 부합되는 그런 채점을 했는지 요걸 가지고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시험의 성적 그리고 근무 성적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게 되고요. 이거를 지금 당장 재직자에게 시험을 실시해서 이 사람의 성적이 좋은 재직자가 실제 근무 성적이 좋은 재직자가 시험도 잘 봤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한 타당성을 우리가 동시적 타당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현재 뽑힌 채용자가 그러니까 실제 채용 시험을 잘 본 사람이 1년 후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근무 성적이 좋아지는 것 우리가 예측적 타당도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어쨌든 기준 타당도의 내용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보면 될 거고요. 자, 그다음 18번은 신뢰성입니다. 신뢰성은 아시겠지만 측정 도구의 일관성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타당도, 신뢰도 이 두 가지는 시험에 관련된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19번입니다. 직책의 변동 없이 같은 등급이나 계급 내에서 연봉 산정을 위한 호봉이 높아지는 것. 이건 승진의 개념이 아니라 승급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제가 승급과 승진은 한 끗 차이긴 하지만 정말 다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20번입니다. 직위 해제의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신분은 유지하되 담당하는 직위는 해제됩니다. 그래서 징계보다 보통 절차가 간편해서 이걸 징계를 대신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죠. 직위 해제나 직권 면직은 정말 징계급입니다. 징계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징계,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직위 해제는 신분은 유지, 담당하는 직위의 해제 이렇게 되고요. 퇴직에 대한 내용도 좀 볼게요. 퇴직은 임의퇴직과 강제퇴직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이 강제퇴직의 방법에 징계로 인해서도 퇴직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 법에서 정한 임용 결격 사유가 생기게 되면 당연 퇴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인사권자가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도 있죠. 그 다음 권고사직도 판례에서는 일단 권고사직도 강제퇴직, 임의퇴직의 방식을 선택하긴 하지만 강제퇴직의 형태로 봐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 일단 서울시 7급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기준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강제퇴직의 종류 정리할 수 있고요. 자, 22번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의 법적 징계는 총 6가지죠. 견책과 감봉은 밖으로 티가 안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경징계라고 했고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지금 더 끝으로 가면 갈수록 강력한 징계인데 이 징계들은 모두 다 중징계, 겉으로 티가 난다고 했죠. 정직하고 강등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직위가 사라지고요. 직위가 없고요. 내가 일을 하지 못하는데 신분은 보장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해임이나 파면은 아예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에 해당하는 강제퇴직의 종류가 됩니다. 자, 23번입니다. 승진 탈락, 근무 성적 평정의 결과,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요청, 이런 것들의 공무원 권리와 의무 변동시키지 않는 행위, 소청의 대상이 아니다. 소청 심사는 어쨌든 인사상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웬만하면 다 대상이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사례가 제가 승진 누락이나 금평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23번, 요거는 현재 소청 심사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4번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 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 그 밖의 신상 문제에 대해서 인사 상담이나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에 있는 두 가지는 공무원의 신분 보장에 관련된 내용으로요. 공무원의 복리 후생과 연결시켜서 공부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문제 볼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내부 임용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얘기했죠. 승급은 같은 계급이나 등급 내에 호봉이 높아지는 걸 말합니다. 맞고요. 점보는 동일한 직급, 종류와 난도 책임이 모두 다 같으면 동일한 직급이죠. 그 안에서 보직만 바꿔주게 되는 수평적인 이동은 전보에 해당합니다. 파면은 해임과 달리 연금법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게다가 공무원의 피임용권도 5년 박탈이 되고요. 지금 3번 선지에 설명하고 있는 연금법상의 불이익이 없지만 3년 동안의 공무원 피임용권을 박탈하는 것, 요거는 해임이 됩니다. 직권 면직은 폐직 또는 과원 발생 등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공무원의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파면도 직권 면직도 모두 다 강제 퇴직의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2번 갈게요. 자, 이번 공무원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6가지의 징계가 있죠. 자, 징계에서 일단 경징계와 중징계 나눠주시고 감봉이나 견책은 우리가 경징계로 설명하죠.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에 보수를 감합니다. 사실 신분이나 직위에는 변화가 안 생기는데 보수만 감해지는 처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입니다. 자, 2번입니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맞습니다.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에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를 합니다. 직무에 종사하지 못해요.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보수에 전액을 감하게 되고요. 디귿입니다. 강임이라고 들어가면 안 되죠. 강등입니다. 자, 징계는 강등이고요.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립니다.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지만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요. 그 기간 중에 보수는 전액을 감합니다. 자, 리을입니다. 강제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 임용될 수 없습니다. 니은하고 디귿이 틀린 선지고요.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 2번이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우리 오늘 징계까지 인적자원 관리에 우리 시험과 그다음 임용 징계에 관련된 내용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내일은 교육훈련과 성과 관리에 대한 내용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일요일인데 그래도 열심히 힘내서 공부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